혹시 최근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이 바뀐다더라. 잘못하면 계정이 정지된다더라. 이런 말들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생활 전문가 김철수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아, 카카오톡이 없어진다는데 정말이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틀린 정보가 퍼지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정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빠르게 유용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톡이 사라진다는 소문의 진실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 다 감시당한다더라. 잘못 보내면 계정이 정지된다더라. 심지어는 카카오톡 자체가 없어진다더라는 소문까지 있어요. 저희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그럼 손자와 어떻게 연락하나 하고 걱정하시고, 다른 분은 벌써 다른 앱을 깔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고 말이에요. 정부에서 발표한 건 디지털 안심 소통 정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쁜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사기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50대, 60대 이상인 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딸인 척하고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택배 알림인 척하고 이상한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강화하기로 한 거예요. 모든 대화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신고를 했을 때만 해당 대화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누군가 저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라고 신고했을 때만 경찰이 조사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럼 우리 일상 대화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끼리 오늘 뭐 먹을까? 병원 갔다 왔어 라고 하는 평범한 대화들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지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거나 이상한 링크를 보내는 메시지들만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죠? 예전에는 당신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라는 뻔한 문자만 왔는데 지금은 진짜 가족인 것처럼 흉내내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사라진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에서 카카오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번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생활에서 카카오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들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병원 예약 알림을 받고, 택배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죠. 요즘은 카카오톡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어졌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살인데 카카오톡으로 손자 사진을 받아보시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세요. 매일 아침 할머니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는 손자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계시고요.
실제로 우리 세대에게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에요. 은행에서 거래 내역 알림을 받고, 병원에서 진료 예약 확인을 받고, 관공서에서 민원 처리 결과를 받아보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면 적립금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공지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편리함 뒤에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기꾼들이 바로 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건강정보 공유해요. 투자 정보 알려드려요. 무료로 건강식품 나눠드려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유용한 정보를 주다가 점점 신뢰를 쌓아서 나중에 이 약을 사시면 건강해집니다라고 하면서 비싼 가짜 약을 팔거나 이 투자에 참여하시면 한 달에 10% 수익을 드려요라고 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거예요. 또 갑자기 긴급 택배 확인하세요. 미납 요금이 있어서 계좌가 정지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상한 링크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기도 해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메신저 사기 피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정책을 발표했냐고요? 범죄 유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라는 뻔한 사기였는데 지금은 진짜 가족이나 공공기관인 것처럼 완벽하게 흉내를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변화가 우리 일상 대화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또 한 가지 확실히 해드릴 게 있어요. 불법 콘텐츠나 사기 관련 메시지만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좋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에 뭐 드실래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실제로 일어난 피해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70세가 되신 분인데 어느 날 딸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친구 결혼식 축의금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 링크 눌러서 계좌 확인 좀 해줘. 할머니는 딸이 급하다고 하니까 바로 링크를 눌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화면이 나오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딸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입력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었던 거예요. 사기꾼들이 할머니 딸의 카카오톡을 해킹해서 딸인 척하면서 보낸 메시지였거든요. 결국 할머니는 이틀 만에 통장에 있던 300만 원을 모두 잃으셨어요. 더 안타까운 건 할머니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호 할아버지 경우인데요. 80세가 되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카카오톡을 잘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손자가 군대에 가면서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됐다는 알림이 왔어요. 알고 보니 누군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상한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셨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할아버지 계정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판단한 거예요. 결국 할아버지는 한 달 동안 손자와 연락을 못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 계정이 해킹당한 상태였던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오픈 채팅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는 68세인데 건강정보 나눔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유용한 건강정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혈압에 좋은 음식, 관절에 좋은 운동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건강식품을 드시면 혈압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요. 지금 주문하시면 반값에 드려요라는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혈압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는데 약 없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결국 15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주문하셨어요. 하지만 받아본 건강식품은 그냥 비타민에 불과했어요. 혈압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기존에 드시던 혈압약을 끊으셨다가 혈압이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시는 일까지 생겼어요. 할머니는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아프게 됐다고 후회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 급하게 서두르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지금 바로 해야 해. 빨리 확인해줘라고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둘째, 가족이나 믿을 만한 기관인 척 한다는 점이에요. 딸인 척, 은행인 척, 정부기관인 척 하면서 신뢰를 이용해요. 셋째,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한다는 점이에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송금하라고 해요. 넷째, 혼자서 처리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변에 상의하지 못하게 해요. 가장 안타까운 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내가 왜 계정 정지를 당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피해 사례들을 보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7가지 습관만 지키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먼저 6월 16일부터 바뀌는 구체적인 규칙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동 대상 유인 대화, 음란물 전송, 폭력 선동, 불법 추심, 극단주의 선전과 같은 메시지는 즉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채팅이더라도 이 범주에 들어가면 운영 정책에 따라 계정이 정지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상 대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안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단계 인증 설정입니다. 카카오톡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보호를 누르면 2단계 인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두시면 다른 곳에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 하려고 할 때 문자로 인증번호가 와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보안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번 정해놓은 비밀번호를 몇 년씩 쓰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바꿔주세요. 비밀번호는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걸로 하지 마시고 숫자와 영어를 섞어서 복잡하게 만드세요. 할머니 사랑해보다는 할머니 사랑해 1, 2, 3, 4처럼 숫자를 붙이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낯선 오픈 채팅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건강정보 공유, 무료 상품 나눔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채팅방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정보는
공식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확인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수상한 메시지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긴급, 빨리, 지금 바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시지는 일단 의심해 보세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직접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이상 거래 알림을 설정하는 거예요.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10만 원 이상 거래가 있을 때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두세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은행에 가셔서 직원분께 부탁하시면 쉽게 설정해 주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인증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이나 카카오톡에서 보내는 인증번호는 오직 본인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도 은행 직원이라고 해도 인증번호를 물어보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진짜 은행 직원은 인증번호를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일곱 번째는 휴대폰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라는 알림이 오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바로 업데이트하세요. 이런 업데이트에는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혼자 처리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라면 가족들이 더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습관들이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마치 외출할 때 문을 잠그고 나가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보안 습관이 필요해요. 이 7가지만 잘 지키셔도 대부분의 사기나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약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기나 해킹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먼저 이상한 거래나 메시지를 발견하셨다면 제일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어두세요. 이상한 메시지가 왔다면 그 메시지를 캡처하고 통장에서 이상한 거래를 발견했다면 그 부분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나중에 신고할 때 이런 증거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단계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통장에서 이상한 거래를 발견했다면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를 긴급 정지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국민은행은 1528, 신한은행은 1525, 우리은행은 1599입니다. 이런 번호들은 휴대폰에 미리 저장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은행에서 계좌 정지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카카오 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설정을 누르고 고객센터를 들어가면 신고하기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사기 메시지를 받았어요. 또는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아요 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번호는 1577-3754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하세요. 여기는 금융 관련 피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이에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어요. 또는 메신저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과 협력해서 피해 금액을 되찾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는 경찰청 182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 번호인데 메신저 사기나 해킹 같은 사이버 범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요. 여기서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받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군데에 모두 신고하는 이유는 각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은행은 계좌를 보호해주고, 카카오는 메신저 계정을 보호해주고, 금융감독원은 피해 금액을 되찾는 걸 도와주고, 경찰은 범인을 잡아주는 거죠. 신고할 때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신분증이에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둘째는 피해 증거들이에요. 이상한 메시지 캡처, 이상한 거래 내역, 사기꾼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모두 모아두세요. 셋째는 피해 금액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거예요. 언제 얼마를 잃었는지를 명확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통장과 비밀번호를 점검하는 거예요. 피해를 당했다면 다른 계좌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모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카카오톡 비밀번호도 바꾸세요.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도 바꾸시는 게 좋아요. 만약 가족 중에 비슷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도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아요. 사기꾼들은 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연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빨리 신고해서 추가 피해를 막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서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낯선 사람의 메시지는 의심하고 급하다고 하는 일은 한 번 더 확인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카카오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해지는 거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우리가 현명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유 있는 노후를 다담지혜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